안녕하세요. 한능검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63회 한능검 기본편입니다. 해설을 맡은 저는 경석쌤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63회 기본편 어땠나요? 저는 이 기본편에 대한 우선 총평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기본답게 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 우리 기본은 계속해서 사지선다형이잖아요. 그렇죠? 오지선다형이 아니니까 조금 더 우리가 한국사를 뭐랄까요? 좀 이렇게 퀴즈처럼 좀 더 우리가 친숙하게 말 그대로 정말 기본적으로 익혀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이번 제63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63회에서 그 전까지, 즉 작년까지 있었던 2022년과 크게 다른 게 없다. 그래서 좀 편하게 풀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간혹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히려 기본편에서는 근현대사가 약간 어려운 친구들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기본편을 많이 시험 보는 경우를 제가 보니까 특히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중학생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이 교육 과정상 근현대사 부분이 맨 뒤에 있기도 하고 굉장히 압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반대로 기본편인데 내 한국사의 어떤 능력, 그리고 내 한국사의 어떤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실력일까 이런 걸 궁금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특히 어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 이렇게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에게 정말 한국사에 대한 뭐랄까 쉽게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이 기본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와 함께 1번부터 25번까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인데, 네. 네, 지금 막 굉장히 멋진 그리고 정말 깜찍한 기상 일과표가 있는데요. 가상 일과표가 있는데,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쭉 봤는데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들 간섭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뗀석기가 아니라 갈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석기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죠? 신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힌트가 이것만 있었느냐? 여기 이렇게 써놨죠. 신석기 시대라고 해서 기본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신석기 시대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물이나 옷 등을 이렇게 직접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락바퀴로 실 뽑기 같은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거친 무늬 거울이 나오죠. 이거 청동기 시대예요. 그리고 이 거울도 청동 거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비파형 동검, 이거 여러분 당연히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무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빗살무늬 토기, 그래요. 이 신석기 시대 때 정착을 합니다. 저장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그릇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 그릇이 바로 빗살무늬 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철제 농기구니까 말 그대로 철기 시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가자. 다음으로 갑시다. 2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그림 사파도 굉장히 잘 그리셨고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그러면 여러분들 고조선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검성이 함락될 때까지, 우고왕식이 함락될 때까지 고조선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 범금 8조가 있었다. 네. 고조선에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8조법 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는 범금 8조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현재 한 3가지가 지금 전해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번에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면 같은 국가지만 요즘과의 국가 개념은 좀 달랐어요. 국가라는 틀이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부족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경계 침범하지 마. 나 이거 너무 싫어했단 말이에요. 우리 경계를 침범하면 야, 너 뭐 소나 아니면 노비로 배상해야 돼 라는 게 책화예요. 그래서 이건 동예예요. 동예. 자, 3번에 낙랑군과 외에 철을 수출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야 이제 변환해서 가야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제가 써놓을게요. 4번 제가회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고구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조선하고 고구려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범금 8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여러분들 되게 친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망리지라고 합니다. 대망리지는 고구려의 최고 벼슬인데요. 자, 그런데 전리장성 축조라고 나왔고요. 당나라가 공격한대요. 그럼 신라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뭐가 남아요? 백제하고 고구려잖아요. 최근 신라의 김춘추가 군사 지원을 요청했는데 신라가 중령 서북의 땅을 돌려준다면, 남한강 지역에 있는 땅을 준다면 군사 지원을 고려해 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싫어!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누구냐? 바로 연개소문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힌트들이 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개소문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신라의 김유신 틀렸겠죠? 네, 그리고 신라의 바로 청해진 하면 생각나는 장보건도 틀렸겠고 4번의 흑지상지는 백제 부흥운동을 하다가 당에 투항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밑줄근 이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2009년 포항 중성리에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들 포항, 울산, 경주 다 신라 쪽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의 비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포항에 있는데 바로 신라가 안 떠올랐어요. 걱정하지 마. 밑에 골품제가 나오잖아 라고 돼 있죠. 신라의 혈연적 신분제, 바로 골품제가 있기 때문에 신라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럼 신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가볼까요? 1번 진대법을 실시했어요. 고구려 고국천왕 때 있었던 빈민구제법이죠. 자, 2번 영고라는 제천행사. 예, 영고, 북고제 막 해서 북을 치면서 제천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영고, 부여예요. 3번의 화백회의. 자, 귀족들의 바로 만장일치제로 알려진 신라의 바로 합의기구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의 부여시와 팔성기죠. 이거 좀 알아주세요. 이거 기본편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백제예요. 백제. 백제 성씨는 부여시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번 갈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인데 또 마침 또 백제가 나왔네요. 참 좋아요. 그래서 백제 금동대학로 나오고요. 백제 무령왕로 나옵니다. 백제 문화유산 찾자! 그러면 1번에 칠지도. 그렇죠. 네. 백제 왕이 4세기에 일본에게 이제 하사해 준 걸로 추정되고 있는 칠지도.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은 청자 상감. 우리가 보통 뭐라 불러요? 네, 상감청자라고 부르죠. 그렇죠. 바로 고려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천마총 장리 천마도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신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나왔던 여러분들 유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5번 호우총도 여러분들 신라입니다. 청동 그릇 여기 새겨진 글자는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나오죠. 호태왕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광개토 대왕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광개토 대왕 때 신라를 도와줬기 때문에 신라 무덤이지만 청동 그릇에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백제 1번 칠지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6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대무에 성씨가 대씨니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발해겠죠. 대조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발해인데 그런데 왕이 누구냐면 무왕이라고 나왔어요. 야, 너 무왕이야! 라고 해서 당나라와 싸웠던 장문효를 보내서 선제 공격을 했던 바로 그 무왕이에요. 그 뒤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발에 대한 얘기죠. 1번 마한의 소국 중 하나였다. 이러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가 되냐면 백제가 됩니다. 2번 상수리 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면 신라가 돼요. 3번의 전성기에 당나라가 봤더니 바다 건너 동쪽에 융성한 엄청 발전한 국가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발해입니다. 선왕 때 이 별칭을 얻게 되는데 자, 지금은 어느 왕이냐가 아니라 발에 대한 얘기였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광덕, 준풍 등의 연호가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 고려 광종입니다. 왕권 강화에 힘을 쏟았던 광종으로 보시면 돼요. 자, 7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업 마무리 퀴즈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신라의 중앙행정기구 14부가 있습니다. 신라권에,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장관을 중시 또는 시중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사부의 중시, 집사부의 시중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집사부 들고 있는 학생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번 의정부, 조선시대죠. 2번의 정당성, 요건 제가 쓸게요. 발해입니다. 발해 삼성육부 중에서 정당성이 있고요. 그 다음 4번의 도병마사, 이건 고려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행정기구는 집사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갈까요? 가국가의 경제 상황인데요. 자, 촐락문서라고도 하고 민정문서라고도 하는데 여기 봤더니까 조세를 걷어들이기 어떤 여러 가지 사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살고 있니, 말하고서는 얼마나 있니, 그 다음에 논과 밭은 어느 정도의 토지 크기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 뽕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라고 해서 신라 민정문서 혹은 신라 촐락문서라고 해서 우리 중학생들은 바로 중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신라 촐락문서 혹은 신라 민정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라에 대한 얘기예요. 1번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됐던 고려시대입니다. 2번 고추담배, 이건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상품 작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조선 후기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3번에 공인이 있어요. 공인. 그쵸? 이건 뭐냐면 국가를 대신해서 이렇게 물품을 조달하는 상인들인데 공인이 나면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하면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의 동시전은 원래 동시라는 시장이 있고요. 여기를 감독한 동시전이 있어요. 이거 신라입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9번 밑줄근 이 인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호가 고운이래요. 고운. 저의 바로 시조입니다. 시조. 그래서 신라 말기에 활동을 했고요. 당나라 빈공과에 합격했대요. 당나라 외국인이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나라에서 난을 일으켰던 황소에게 너 항복해라는 바로 문장을 경문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성여왕에게 개혁안 10여조를 올렸던 인물 바로 최치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강수는 외교 문서를 작성을 진짜 잘했다고 하고요. 설총은 화엄계라는 걸 지었고 아니면 이두문자를 만든 사람으로 우리가 또 알려져 있죠. 김부식하면 여러분들 삼국사기, 그러니까 최치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훈요 10조를 남겼다라고 되기 때문에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자, 그러면 왕건의 유언과도 같은 10가지 훈요 10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왕건에 대한 얘기니까 1번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그러면 세종대왕. 2번에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랬습니다. 기인제도는 지방호족을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호족들의 자제들을 이제 왕건이 오라고 해왔고 이제 바로 볼모처럼 잡고 있는 거예요. 혹은 또 반대로 이들을 통해서 지방과 연결하거나 뭐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이용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호족의 자제를 볼모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3번에 나선 정벌을 단행했다라고 해서 이거는 조선 효종 때입니다. 자, 4번에 노비한건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고려 광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거제와 노비한건법 앞에 나왔던 광덕준풍이라는 연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1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로 옳게 나란 것은 했는데 와 이거 기본의 3점짜리 얼마나 어렵길래 와 문신에 관한 신자는 모두 죽여라. 무섭다. 네, 이거 1170년에 있었던 무신의 난 혹은 무신정변 이렇게 볼게요. 정중부 등이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고려 시기. 자, 여기 보니까 이자겸 나왔죠. 그렇죠? 이자겸. 왕이 우리를 죽이려 했다. 왕은 인종이에요. 군살동원하여 궁궐로 가자라고 했고 이자겸의 난. 자, 그다음 묘청. 국호를 내위 연호를 천개라 했던 묘청이라는 승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경, 이른바 서경천도 운동 혹은 묘청의 난이라고도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요. 이자겸의 난 먼저 있고 그다음 묘청의 난 있다가 그 이후에 이 문벌귀족끼리 더욱더 이제 문제가 많아지고 그 사이가 흔들리면서 결국 참지 못하고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나다가예요. 나다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2번 다음 사건이 있었던 국가의 지방 통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공주명확소 참 잘 나와요. 공주명확소 특히 망이방소위 여러분 보시면 되겠는데요. 소라는 거는 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인데 소는 고려에만 있어요. 고려에만 있었던 특수행정구역이에요. 주로 수공업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캐는 거, 뭐 금광이라든가 뭐 이렇게 은광이라든가 아니면 철광석 같은 거 다 그거 모두 소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망이망소이가 무신정권기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망이망소이는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고려의 지방 통치 제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1번에 22담로 백제입니다. 백제 무령왕이에요. 웅진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2번 고려하면 여러분들 오도 양계라고 하죠. 그래서 양계에 병마사를 파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란 건 둘량자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요. 그 둘이를 잘 안 써요. 이계라고 하는 거 꼭 둘량, 중국어 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자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동계하고 북계 두 개가 있는데 그걸 양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려시대입니다. 국경시대였기 때문에 병마사를 파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주요 지역에 오서경을 설치했다라면 여러분들 구주 오서경 이러니까 통일신라. 4번에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눴다 이렇게 나오면 발해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넘어가 볼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옳지 않은 거 골라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고려에 바로 교육기관 했더니 국자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경당 얘기했어요. 자, 경당에서 뭔가 이상하죠. 이건 뭐예요? 고구려죠. 그렇죠? 네, 틀렸고요. 3번에 문헌공도 등 사학 시비도
고려에 사립교육기관 12개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4번 지방의 유학교육을 담당하는 향교. 향교를 우리 뭐랄까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이 간혹 이거 무조건 조선시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려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4번 밑줄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중앙정치기구가 변했어요. 중서성, 상서성이 이제 첨입부로 통합이 됐고요. 육부라고 해서 이호, 예병, 형, 공의 육부가 있는데 특히 고려는 스스로를 황제국가라고 여겼기 때문에 조자를 쓰지 않고 부, 황제국가답게 부라고 썼는데 그걸 지금 없애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황제국가가 너희는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어떤 명칭들이 이렇게 격하라고 해서 한 단계 낮아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느냐라고 했더니 원나라 때문에 원나라. 중국의 원 이렇게 해서 그 원나라의 정치적 간섭을 받던 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몽골하고 싸웠고 그 이후에 우리가 원의 간섭을 받았다 이 얘기잖아요. 자, 1번 별무반이 편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고려 숙종 때 윤관이 건의해서 여진족을 맡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원나라는 몽골이잖아요. 안 맞죠? 자, 별무반 몽골 침입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했죠. 동쪽을 정벌하게 한, 우리 정동진 할 때 그게 아니고 동쪽을 정벌한다. 일본을 정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원나라의 기구가 행성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벌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고려를 간섭했던 기구가 바로 정동행성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번에 육조직계제 이호, 예병, 형, 공인데 아까 고려도 그건데 고려는 부라고 해서 황제국가처럼 부를 썼고 조선은 명나라를 처음부터 큰 나라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부가 아니라 한 단계 낮춰서 조 썼단 말이에요. 이호, 예병, 형, 공에 육조가 있단 말이에요. 육조가 직계라고 해서 왕에게 직접 보고서를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육조 직계제가 실시되었다.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태종 때랑 그러다가 세조 수양대군 때 다시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4번에 김음돌의 난이 진압되었다라고 하면 요거는 통일신라의 신문왕 때입니다. 신문왕 때 자신의 장인어른이지만 별로 그렇게 안 친했어요. 그리고 잠재적인 어떤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있었던 이 김음돌이 쑥툭쑥툭 하면서 모반을 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왕이 진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했으면 공민왕이죠, 공민왕. 이게 뭐 결정적인 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쌍성총관부를 탈환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1번 사비로 천도하였다라고 하면 오늘날의 충남 부여라고 하는 것이죠. 백제 성왕을 말하는 것이고요. 2번에 북한산 순수비, 순수란 말은 직접 내가 왕이 행차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내 땅이냐? 라고 했던 거. 신라의 진흥왕. 자, 3번 독서 3분간을 실시했다 이러면 이건 통일신라. 통일신라의 원성왕 때예요. 8세기 때인데 이때 이 골품제보다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거예요. 4번의 전민변정동감, 땅과 백성을 변정, 바르게 돌려놓는 임시관청,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그럼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도감이라는 건 여러분들 고려시대에도 있고 조선시대에 있는 임시관청이에요. 전민변정도감 고려시대에 있고요. 훈련도감 조선시대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6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여기 뭐 고려시대고요. 고려시대인데 배흘림 기둥 그리고 주심포 양식이에요. 수덕사대웅정, 봉종사 극락전 보시면 여기 이제 주심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기둥들이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어마어마한 지붕이 있잖아요. 혹시 지붕이 너무 무거운데 이거 무게 중심을 잘 못 받쳐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삐끗 우르르 무너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심이라는 이 기둥 위에 공포라는 걸 더했고요. 나무를 이렇게 더했고 지붕을 이렇게 잘 받치는 거예요. 그걸 주심포 양식으로 하는데 고려시대 수덕사대웅전, 그 다음에 봉종사 극락전,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1번의 종묘, 그 다음 2번의 경복궁정전 다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묘 같은 경우는 특히 조선의 역대 왕들의 바로 신이 위패를 모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3번의 법주사 팔상전은 요거는 절이지만 사찰이지만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부석사 무량수전까지 세 가지 대표적인 주심포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흘림 기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다음 건의를 받아들여 제정한 법으로 옳은 것은, 근데 이게 3점짜리예요. 이게 기본편이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근데 힌트는 사실 조준이에요. 이 사람이 어렵긴 한데 원래 정도전과 조준 이렇게 얘기해요. 정도전과 조준 이렇게 해서 과전법 시행했다 보통 얘기하고요. 뭐냐면 관료, 공무원들에게는 경기도 안에 토지만을 지급하래요. 그 밖의 토지는 농민들 위해서 허락하면 안 되고 백성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십시오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국가 재정도 넉넉하게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게 뭐냐면 토지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려 말 권문세족을 누르고 그래서 토지 개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선을 이제 건국하게 될 그러면서 이제 신진 관료들에게 그러면서 이 관료들에게 줄 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물론 땅 자체를 주는 건 아니에요. 수조권을 주는 건데. 자, 그래서 과전법이라는 걸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정답은 1번이고요. 대동법은 공납이라고 해서 지방의 특산물 혹은 토산물을 바쳤던 문제점을 해결하게 한 법이고요. 광해군 때에 처음 시행했었습니다. 이걸 정답으로 하는 학생도 있어요. 조금 공부했는데 경기도 나왔으면 광해군 아니야? 그래서 공납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 거고 여기서 지금 토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3번에 영정법 나오죠. 영정법은 기존에 있던 토지세를 걷었던 세금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조 때 영정법을 바꿨어요. 호배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날의 주민등록증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태종 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밑줄근 왕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이 책은 정초, 변효문 등이 왕의 명령을 받고 편찬한 농서인데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 이거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우리 농부들의 경험이 있다. 농사직설. 그럼 여러분들 세종대왕 때요. 그러면 1번 자경루, 물시계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것이 물시계. 앙부일군 뭐예요? 앙부일군 해시계예요. 자, 2번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최무선 기억하시면 되겠고 고려 우왕 때 화약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최무선. 3번에 삼국유사가 저술되었다. 고려시대죠. 1년이란 승려. 자, 4번 백두산 정계비 이러면 조선과 청의 국경에 대한 것들 정립했던 거예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숙종 때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물시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9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조선 왕실은 자손의 셈에서 쭉 나오는데 국조의례를 편찬했대요. 국조의례. 국조의례, 그러니까 삼강행실도가 나오면 세종이고요. 국조의례가 나오면 조선의 성종이에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성종은 국가의 어떤 예법을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뭐 가례부터 시작해 쭉 5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립을 한 거예요. 그 책을 정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성종 때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아니죠. 이건 세종대왕이니까 틀렸고요. 이번에 경국대전을 완성한 게 성종이에요. 3번에 초계문 신제를 시행했다 정조고요. 4번에 위화도 회군을 단행했다라면 여러분들 고려 우왕 때 고려 우왕 때 우왕이 요동 정보를 시켰는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이 2번입니다. 20번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거. 자, 조광조가 나옵니다. 이름이 앞뒤가 똑같은 정말 깨끗한 인물. 개혁 세력 조광조가 오히려 윤리를 무너뜨렸으니 처벌에 마땅합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광조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시오라고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중종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뭐냐면 기묘사화예요. 기묘사화로 조광조 등이 이제 숙청당합니다. 그럼 오른쪽 보니까 나에 보면 자의 대비께서는 기념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3년복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게 우리 전통적인 상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효종이 돌아가셨는데 상복을 몇 년간 입을 것이냐. 특히 당시 궁궐의 큰 어른으로 있는 자의 대비가 몇 년을 상복을 입어야 되냐라고 해서 바로 예송 논쟁이에요. 예송 논쟁이고 현종 때 있었어요. 자, 이때 현종 때 현종의 아버지 효종이 세상을 떠났는데 사망했는데 궁궐의 큰 어른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기년 1년 입을 것이냐 아니면 3년 입을 것이냐라고 싸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송 논쟁입니다. 그러면 1번 김옥균 등이 갑신정을 일으켰다. 이건 여러분들 근현대사로 넘어가요. 이건 1884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이건 여러분들 17세기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라고 했죠. 이거 선조 때예요. 그래서 중종, 그다음 여러분들 그 이후에 요 사이에 선조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번에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이거 영조예요. 영조는 18세기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8세기 왕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유니까 틀렸고요. 4번에 왕자의 난으로 정조전 등이 피살되었다. 제1차 왕자의 난. 이방원이 일으켰죠. 훗날의 태종.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더 앞에 가 이전에 일어나야 되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외세를 물리친 전투란 말이에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순신의 한산도대첩 나오는 거고, 진포대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무선 기억하시면 되겠고, 3번의 행주대첩 이러면 권율이고요. 황산대첩하면 요거 외우는 방식이 이황이에요. 이성기예요. 최홍, 최영의 홍산대첩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황산하고 홍산하고. 그래서 이건 이성기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다. 정답은 1번 귀주대첩이고요. 22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시기 경제상으로 옳은 것인데요. 자, 지금 보니까 통신사 조미 고구마 구황 작물이었죠. 자, 그래서 요거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죠. 그쵸? 이거 조선 후기예요. 네, 그래서 아메리카 작물이었던 고구마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1번 상평통보가 유통되었다. 맞죠?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특히 숙종 이후 이번에 전시가 제도가 실시되었다. 고려시대고요. 고려시대 전지와 시지. 그래서 요거는 고려시대고요. 3번의 병난도 고려시대의 최고의 무역항으로 보시면 되겠죠. 4번의 팔관해, 팔관보 이것도 고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3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도산서당 여러분들 누구예요? 그렇죠. 퇴계 이황. 예, 1,000원짜리 뒤에 보시면 딱 도산서원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성악십토라는 책. 그래서 네, 바로 퇴계 이황 떠오르시면 되겠고요. 도산서원 나왔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옳은 것을 했는데 남한산성 나왔죠. 삼전도의 굴력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병자호란이잖아요. 이 왕은 인조고요. 삼전도의 굴력, 청나라에게 우리가 굴력적으로 지금 이제 결국에는 군신관계를 맺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인조고 그 이후에 우리는 굴력적으로 청과 군신관계, 조공과 책봉의 관계지만 어떻게 하게 돼요? 북벌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에 우리가 정말 치욕을 당했는데 그걸 씻어내자라는 북벌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강화도, 천도는 몽골 쳐들었을 때 고려 때죠. 3번에 쓰시마 정벌 이거 지금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고요. 4번에 최씨 무신용군이 붕괴되었다. 이거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5번 가에 들어갈 부대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네덜란드에서 만난 무관 박연이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이름이 벨테브레이예요. 이 사람 저 하멜 아니에요. 벨테브레이가 먼저 왔고 그다음 하멜이에요.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서울로 압송됐고요. 서양의 화포 기술을 전수했다. 네덜란드 대포. 그래서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용에 설치된 포수사수 살수 삼수병 그런 뭐예요? 훈련 도감이죠. 제가 아까 도감 얘기할 때 한번 나왔었는데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의 구서당은 통일신라의 중앙군을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의 별기군은 이건 근현대사로 넘어가요. 그래서 고종 때 있었던 신식군대고요. 3번의 삼별초는 이 몽골하고 싸우게 됐던 고려시대 때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건너가면서 끝까지 싸웠던 삼별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63회 한능검 기본편 25번까지 풀었고요. 잠시 뒤에 26번부터 50번까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